자, 중화반응의 이온수 그래프 그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반응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기에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상대적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and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기. 자, 이때 우리가 당연히 예시가 나와야겠죠. 예로 하나 들면은 아주 간단한 거, 가장 대표적인 센산인 염산 수용액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해서 물 하나 만들고 염 만들고 NaCl이죠. 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중화열이 나오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예시로 하나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 일단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떤 설정을 하느냐, 어느 산이나 염기에 내가 어느 산 염기를 가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화반응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이거야. 설정. 산 수용액에 NaOH 염기 수용액을 가해주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일단 설정을 해봅시다. 그때 만들어진 게 물염열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특징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있던 게 누구야? 처음에는 염산 수용액만 있었죠. 처음에 요 놈만, 즉 염산 수용액만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이 NaOH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투입되는 물질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투입된. 한마디로 HCl은 처음에 있는 양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이 가해주는 그래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물염열을 봤을 때 특히 요거 염을, 우리가 이 염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이 중화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화점을 시점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설정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이온수 변화 그래프 그리는 거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스텝 2는 그래프 그려야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대표적인 X축하고 Y축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거는 Y축, 요거는 X축이죠. 단지 우리가 이제 X, Y에는 누구를 바꾸느냐, 대체를 해야겠죠? X는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가는 물질을 쓰면 되겠죠? 요게 누구냐? 가해진 NaOH 수용액의 양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X축이구나. 잘못했네. 그 다음에 Y축은 누가 되느냐? 맨 처음에 있던 거 그리면 돼. 맨 처음에 누가 있었느냐? 염산 수용액이 있었죠? 이렇게 염산 수용액을 써놓으면 됩니다. 당연히 정확한 문제에서는 요놈의 농도하고 초기 부피도 주어지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몰 농도짜리 HCl이 뭐 100ml가 있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은 X축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보를 써주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적당히 그래프의 중간 지점에 내 마음대로, 즉 임의로 중화점을 잡으면 됩니다. 뭘 잡으라고? 임의로 중화점을 잡는다. 즉 요 지점이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난 지점인 중화점으로 내 마음대로 설정한 거야. 임의로 중화점을 설정하라는 얘기야. 임의로 중화점을 설정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당연히 이 지점은 제로가 되겠고,
즉 NaOH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요 시점,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HCl밖에 없어요. 근데 HCl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HCl에 내가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물속에서 수소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N개가 있다면은 수소이온도 N개, 염화이온도 N개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NaOH가 하나도 안 들어간 요 시점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똑같은 개수인 N개씩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요 지점을 N이라고 잡는다면은 요 지점에는 누가 있느냐? 수소이온도 N개, 그 다음에 염화이온도 N개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이 HCl과 Cl을 지금 H 플러스와 Cl을 말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집어넣었을 때, 나트륨 이온 하나랑 똑같은 개수의 수산화 음이온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반응식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1대1대 1이잖아요. 하지만 이 0지점에서는 아직 안 넣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은 빵빵이겠다.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스타트 지점은 요 지점이 됩니다.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은 N개인 지점이 되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4개의 이온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음이온 4개의 이온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구경꾼 이온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당연히 구경꾼 이온은 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라는 거지. 그리고 염화이온은 N개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숫자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염화이온은 중화점이건 중화점 이후건 중화점 이전이건 늘 같은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파란색 그래프는 염화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됐죠? 그 다음, 수소이온은 우리가 이 중화점의 의미를 파악한다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중화점의 의미는 요 비커 안에 있는 염산수용액 안에 있는 누구? 수소이온을 모두 다 물로 만든 지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이 N개로 시작됐지만 중화점에서는 당연히 빵개가 될 거예요. 빵개. 다 물로 됐을 거니까. 스타트는 여기인데 중화점에서는 빵개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속 빵이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시작 지점과 중화점인 요 지점을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 수소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누구밖에 안 남았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가 염을 얘기할 때 요거를 중화점을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자, 봅시다. 염을 구성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두 종류가 있는데, 이미 염화이온은 내가 중화점에서 N개만큼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 이온조차도 어떤 상황이야? 하나의 나트륨 이온은 한 개의 나트륨, 아니 염화 나트륨은 한 개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1대1대 1, 요 비율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항상 같은 개수로 존재합니다. 이게 중화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시점을 중화점을 잡았으니까. 중화점에서 염화 이온이 N개란 얘기는 나트륨 이온도 N개임을 의미하니까 나트륨 이온은 꼭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스타트는 요 점이지만 중화점에서는 염화 이온과 같은 개수인 N개니까 요 지점을 지나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단순히 처음 지점과 중화점이 요 지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화점 이후에서는 어떻게 그리면 돼?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수산화나트륨은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나트륨도 계속 들어오겠죠. 우리는 이렇게 1차 방정식 그래프로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 나트륨 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돼요. 특징적인 거는 중화점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같은 개수다. 이제 라스트 누구 남았어? 수산화 음이온이 남았는데 이것도 잘 보면 돼. 수산화 음이온은 요 사이에서는 그렇죠? 요 구간에서는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족족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될 테니까 계속 빵일 거예요. 넣어주긴 하지만 바로 반응해서 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 빵이었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물속에서 쌓이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쌓일 거냐 이거지. 이때는 뭘 쳐다보면 되느냐? 요걸 쳐다보면 돼요. 요놈. 우리가 이 NaOH를 보게 되면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음 이온이 같은 비율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같은 비율로 물속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1대1이니까. 우리는 이 같은 비율을 수학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기울기가 되겠어요. 기울기. 같은 변화량을 보인다는 얘기지. 이때 나트륨은 요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산화 음이온도 같은 기울기로 증가해야지만 요게 맞게 되겠죠. 1대1이. 따라서 이 수산화 음이온은 중화점 이후부터는 나트륨 이온과 같은 기울기로 물속에 쌓일 거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 녹색 그래프가 수산화 음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대적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다 그린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해볼 겁니다.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 더 쉬워요.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내 임의로 중화점을 잡습니다. 여기가 중화점인 거야. 지금 중화점. 그리고 총 이온수는 아주 심플하게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이미 요거는 개수비가 맞춰져 있는 거죠. 1대 1로 개수가 맞춰져 있는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맨 처음에 요것도 당연히 여기 빵이잖아. 빵일 때는 수소 이온밖에 요거밖에 없잖아. HCl밖에. 요 놈의 이온수는 몇이냐? 총 이온수니까 이온수를 다 더해야 돼. 수소 이온 1개랑 염화 이온 1개? 한마디로 뭐야? 2개가 있는 거야. 이때 내가 만약에 수소 이온을 N개로 하고 염화 이온을 N개로 한다면은 총 이온수는 2N개가 되죠. 스타트는 몇이라고? 2N개로 시작이야. 총 이온수니까. 이놈이 왜 2N개냐고 하냐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수소 이온이 N개, 염화 이온이 N개이기 때문에 총 이온수가 2N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점은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 다음은 뭐 따진다? 중화점을 따지면 끝나요. 중화점은 어떻게? 요 지점 뭐라고 했죠? 염지점. 염은 어때? 똑같이 1대1로 나오잖아. 만약에 내가 나트륨 이온을 N개로 한다면은 당연히 염화 이온도 N개가 되기 때문에 중화점에서도 나트륨 이온이 N개, 염화 이온 N개 이렇게 이온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총 이온수는 여전히 2N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마찬가지로 2N개인 점을 지나야겠다. 단지 이때가 왜 2N개냐고 물어보면은 나트륨 이온이 N개,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N개라서 2N개일 뿐이지 총 이온수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어주기만 하면 되고 중화점 이후부터는 당연히 누가 투입돼요? NaOH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 선생님 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그냥 대충 그리세요. 이거를 정확히 그리려면은 이 상대적 이온수 변화 그래프 이거 가지고 그리면 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처음과 중화점에서의 변화만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 이후부터는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대충 증가한다고 그리면 됩니다. 지금 가상의 동수한테 수업하고 있어요. 이제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건 좀 이게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 뭐냐? 황산 수용액에 내가 요번에는 똑같은 염기인 NaOH를 가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요거를 개수를 맞춰보면 개수가 이렇게 돼요.
1대 2대 그 다음에 물은 2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염은 황산 나트륨이 만들어지겠죠. Na2SO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아. 개수는 1이 되겠고 내가 만약에 개수를 정확히 맞췄다면 이제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라고? 설정하라고 했죠. 황산 수용액에 NaOH를 가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설정했다면 그래프의 X축과 Y축은 어떻게 돼? 여기는 누구? 황산 수용액이 될 테고 여기는 가해준 NaOH의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내 임의로 중화점을 잡습니다. 중화점을 지금 잡은 거예요. 내 임의로. 중화점 잡고 이제 스타트 지점을 보게 되면은 스타트 할 때는 황산 수용액이 있기 때문에 황산 수용액은 2개의 수소이온과 하나의 황산 음이온을 내놓으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하나 녹여도 실제로 얘는 2개, 얘는 1개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랑 차이점이 뭐야? 얘네들은 둘이 같은 개수로 시작했지만 얘네들은 같은 개수로 시작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이때 이 황산이온을 N개라고 한다면은 이 수소이온은 2N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정해야 맞는 거죠. 요게 누구? 수소이온. 요게 누구? 색깔을 똥색으로 해볼까? 요거는 황산음이온. 이렇게 맞는 거죠. 그쵸? 이때 황산음이온은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점이건 중화권 2점이건 이유건 변화가 없이 쭉 가면 되겠죠? 이게 황산음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중화점에서 어쨌거나 빵을 찍겠죠? 모두 다 물이 됐을 거니까. 당연히 중화점에서는 빵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을 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빵이 되겠죠. 이게 수소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아까 표시는 안 했지만 이 지점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시작 지점이고 이제 우리가 염 보면 되겠죠? 이 염을 쳐다보면은 요거 하나 물에 녹이면은 나트륨 이온 2개에 황산 음이온 하나 나오는데 중화점에서 황산 음이온은 N개란 말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당연히 그거에 2배만큼 있어야 되니까 나트륨 이온은 2N개인 요 지점을 지나야 된다. 스타트는 요 지점인데 중화점에서는 2N개가 돼야지 얘네들이 2대 1이 되죠. 2대 1.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요거를 딱 이어지면 된다는 거. 이 이후부터는 계속 나트륨 이온 들어오니까 쭉 이어서 그리면 되겠죠. 요게 나트륨 이온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수산화 음이온은 들어오는 족족 물이 되니까 빵을 찍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등장해야 되는데 요거죠? 얘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똑같이 1대1로 존재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물속에서 같은 비율로 등장한다는 얘기야. 즉 같은 기울기여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기울기와 같은 이렇게 그리면 요게 OH- 그래프가 되겠다. 이제 라스트 총이온수 그래프는 더 쉽다고 했죠? 대충 그리고 내 마음대로 중화점 설정한 다음에 처음에 요거밖에 없지? 요 놈은 몇 개야? 2개 하나니까 2N개 N개 하면은 총 몇 개야? 3N개죠? 스타트는 3N개예요. 총 이온수니까 3N개. 그리고 중화점 요거 보라고 했지? 중화점인 거 아니면 내가 염을 보랬어요. 염을 봐도 몇 개야? 3N개야. 2개, 1개에서. 얘도 여기를 지나. 이 중간은 내가 관심 없다고 했죠?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어주고 그 다음은 어쨌거나 얘가 계속 들어오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겠느냐. 요게 총 이온수 그래프 그래요. 좀 시간이 늘어졌는데 요거 빠르게 끊고 한번 자기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못 그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반드시 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